시스템 설계를 이제 하게 되죠. 시스템 설계는 이제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설계가 진행돼요. 먼저 기본적인 설계를 하죠. 이 과정에서 시스템 앞에 선행해서 조사했던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기능 분석 사항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신규 시스템의 개요를 설정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도입해 하거나 적용시켜야 하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의 범위와 그다음에 개발 시기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 모델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뭐 이제 컴퓨터화된 그런 개요 디자인, 입력 대상 설계, 그다음에 산출물에 대한 설계도 여기서 하게 되고요. 파일 설계와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개발이 완료된 후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까지도 여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들을 채택해서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고 와 관련된 그런 계획도 2단계에서 수립이 돼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은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이런 상세 설계를 하면서 대부분 대폭 수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상세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세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 설계를 기반으로 이제 각 모듈의 처리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소위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드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입력 설계, 출력 설계도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루어야 되는 데이터들, 이런 저장 구조, 이런 것들은 결국 파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파일 편성 방법 같은 것들도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별로 어떤 논리적인 처리 절차를 여기서 구상을 해 놓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임플리멘테이션 단계로 넘어가죠. 이 단계에서는 앞에 설계했던 그런 문서를 기반으로 직접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작성하는, 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죠. 앞에서 잘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구현 단계는 별로 어려운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 단계에서 이제 단위 테스트나 어떤 코드에 대한 체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 또는 이 개발품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때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는 이제 뭐 단위 모듈에 대한 단위 테스트, 모듈 간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위한 그런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현장 수용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즉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이런 검수죠, 수용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이런 일련의 개발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탑다운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료된 코드를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오류를 발견하는 단계가 이 시스템 테스트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오류를 발견했다 하면 그 오류가 무엇인지 즉시 제출되고 그 제출된 오류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은 모듈 통합을 통한 통합 테스트, 그리고 전체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사용자가 현장에서 이제 넘겨받기 위한 인수 테스트, 우리가 검수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위 테스트는요,
소스 코드의 특정 모듈이 의도한 대로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모든 함수,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유닛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종합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이걸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고객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A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 C가 저장된 내용을 다시 출력하는 그런 모듈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각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모듈별 테스트, 즉 단위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 A, B, C 세 개의 모듈을 모아서 이름을 입력해 가면서 저장, 인쇄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통합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인수 테스트, 이것은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의 처리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요청했던 기능들을 실행해 가면서 그 기능이 올바르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이 전체 시스템의 운영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의 하나의 컴포넌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해 가면서 소정의 어떤 소기의 목적 또는 성능을 지원하는지를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암호화 또는 복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데이터 처리 시간 또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했는지 잘 처리했으면 성공 또 잘못 처리하면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공률 같은 것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에 엄청난 부하를 줘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복구하고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유지죠. 메인터넌스,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인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바뀌어요. 또 고객이 변심을 하거나 고객이 추가로 어떤 기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이 마지막 시스템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단계예요. 이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류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단계에 엄청난 비용이나 사람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결국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기업이 유지보수를 끝내는 그런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돼요.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개발자가.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납품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폐기하고 새롭게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차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플랜, 그 다음에 분석, 아날리시스, 설계, 디자인, 그리고 구현,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4개의 단계에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식별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우리가 뭐를 했어요? 구현 다음에 뭐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션과 메인터넌스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로 다 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때는 이제 인터뷰나 데이터 설문이나 아니면 현장 설문 이런 설문조사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 분석은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현행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 그 다음에 기술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시스템 분석가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분석가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질, 역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분석가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충족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설계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